자, 1번부터 봅시다. 1번은 뭐 어렵지 않지. 보기 기억에 바로 볼게. 자, 기억의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메테인이 화석연료다, 그죠? 화석연료는 우리가 연료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지? 연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연소시켰을 때 많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열 반응이다가 맞는 표현되는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보기 니은 물에 녹이면 산성 수용액이 된다. 아세트산은 자, 이름이 산이잖아. 물에 녹아 수소이온 내놓지. 이온화 반응식도 한번 볼게. CH3COH. 자, 물에 녹으면 CH3CO-와 H 플러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물에 녹아 수소이온 내놓기 때문에 용의객성은 산성이다. 니은도 맞는 표현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모두 탄소화합물이다. 탄소와 여러가지 원소들로 이루어진 탄소화합물이 됐지. 정답 5번 간단하게 체크해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번 문제가 조금 이제 실수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아마 보기 5번을 답으로 많이 체크하지 않았을까. 자, 일단 보면 답이 5번이 아니지. 먼저 문제 자체는 뭐 어렵게 보이진 않아. 위에다 써보자. A2와 B2가 반응을 해서 뭐가 생성돼? 생성물질의 화학식이 AB3라고 나와 있어, 그지? 그러면 개수비 맞출 수 있잖아. 자, 개수는 1대 3대 2야. 자,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은, 자, 볼게.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은 반응 후 몰수를 나타낸 거지. 자, 반응 후 용기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양, 몰수를 표현을 한 건데, A, B3가 얼마? 2개. 자, 그 다음에 A2가 2개가 남았네. 아, 그러면 B2는 모두 다 반응에 쓰였다, 그지? 따라서 얘가 2개가 생성될 때 개수비는 반응하는 몰수비. 1몰 반응, 3몰 반응, 2몰 생성. 자, 그러니까 반응 전 A2는 3몰이 있고 B2도 3몰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지? 자, 근데 문제에서 이 문제 포인트는 반응 후 실린더 속 V리터에 들어있는 분자 모형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 자, 기체의 부피비는 몰수비다, 그죠? 반응 후를 볼게. 자, 반응 후에 반응 후 기체 몰수가 몇 몰? 4몰. 자, 이때 부피를 반응 후 부피를 4라고 한번 해보자. 4몰이 들어있을 때 반응 후 부피를 4라고 하는데 그럼 반응 전 부피 한번 볼게. 자, 반응 전은 전체 기체 몰수가 6몰이다, 그치? 아, 따라서 반응 전 부피를 얼마? 6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 6몰일 때 부피를 6이라고 표현을 하고 4몰일 때 부피를 우리가 4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 그죠? 자, 이때 근데 문제에서 반응 전, 자, 문제 다시 볼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뭘 얘기를 하라는 거냐면 반응 전 V리터 속에 들어있는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내라. 반응 전 부피가 V-. 자, 우리 V-는 얼마? 6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지? V-가 6이야. 이 안에 6몰만큼 들어있는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반응 전 그러면 4부피에 들어있는 각각의 몰수를 구해내라. 이 얘기지. 다시 한 번 더. 반응 전 부피가 실제 부피는 6부피인데 6부피 안에 물질이 각각 3몰 3몰 들어있는 거야. 3몰씩. 부피가 6일 때 A2 그 다음에 B2가 각각 3몰 3몰 들어있는데 4부피에 들어있는 몰수만을 나타내라 이 얘기잖아. 6부피에 각각 3몰씩. 자, 그러면 4부피에는 A2 2몰, B2도 그래서 몇 몰? 2몰만큼 들어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5번이 아니라 4번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아마 2번 순간 답 체크하면서 좀 놀란 친구들 좀 있을 것 같은데 문제 의도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는지 그거 조심해주고. 자, 이제 올라가서 3번 봅시다. 자, 3번은 화학결합 모형. 일단 뭐 처음에 AB2 쉽게 읽어낼 수 있다, 그지? AB2는 OCl2 바로 읽어내자. 자, 우리 가운데 있는 원소가 산소, 결합 2번, 비공유 2번 가지는 산소라는 거 바로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B가 염소, 결합 1번 가지는 3주기 원소는 염소다, 그지? 그럼 A가 산소고, A가 산소고, B가 염소라는 거 확인을 했고, 이제 C를 결정해주면 되는데, A, B, M-야. 아, 그러면 일단 얘가 2주기 원소고 오른쪽에 있는 원소가 3주기 원소니까 얘가 염소고, 그지? 얘가 산소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런데 결합을 몇 번? 단위 결합 한 번만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산소가 지금 전자배치 모형에서 보면 이 산소가 누구처럼 결합하고 있는 거야? 플로린처럼 결합하고 있는 거다, 그지? 그러면 전자를 몇 개를 얻어와야 돼? 산소가 플로린처럼 결합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는 산소가 전자 하나를 얻어왔다는 얘기야.
전자를 하나 얻어오면 플로린처럼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요게 OCl-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전자배치, 이온의 전자배치를 이해하는 과정은 문제를 풀면서 사실 이러이러하게 해서 따라서 OCl-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요걸 이제 자꾸 구조를 자체를 그냥 완전히 암기를 해두자. 구조를 완전히 암기를 해버려. 그래서 3단원 문제는 경험치가 중요해. 계속 이제 이런 모형들, 이런 전자배치들을 많이 너희들이 접해봤는지, OCl-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지, 자,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한번 해주면 좋겠고, 따라서 M이 일가양이온이야. 자, M이 일가양이온이기 때문에 전자 하나 잃어서 일가양이온 되는 원소는 리튬이다, 그지? 수산화 리튬을 표현을 한 거네. 자, 보기 격 봅니다, 이제. 고체 상태에서의 전기동자성, 자, 고체 상태 잘 체크하고, C라는 거는 그냥 리튬 금속을 얘기하는 거지. 금속 고체일 때 전류 흐르지. AB2는 OCl2,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흘러. 자,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 맞는 표현 되고, 이제 A2는 O2다, 그지? A가 산소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산소에 이중결합이 있는 거 알죠? 자, 그 다음 디귿의 M1 우리 찾았고,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4번 복자. 4번은 일단 구조 자체를 그림으로 바로 줬기 때문에 별로 너희들이 아마 어렵지 않았을 텐데, 문제 의도는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을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출제자의 의도였을 거야, 그지? 자, 일단 단일 결합이 있다. 눈에 보이지. 이중 결합이 있는 거 바로 보이고. 그래서 기억 바로 틀렸고.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방금 내가 노란색으로 색칠한 탄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이 극성 공유 결합이 되죠. 서로 다른 원자 간의 공유 결합을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 자, 극성 공유 결합을 형성했네. 그렇지만 분자 구조가 직선형이고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가 되지. 극성 공유 결합을 형성하지만 무극성 분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분자의 극성을 물어보는 표현이다, 그지?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됩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으로 체크해주면 되겠네. 자, 5번 넘어가 보자. 바닥 상태 항상 체크하고 전자배치 문제가 나오면 원자 X와 Y에 대한 설명, 부양자수라는 거 확인했고, 같은 주기 원소 체크하자,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이게 무슨 뜻이야? 부양자수가 0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부양자수가 0인 오비탈. 무슨 오비탈? 이 오비탈이 S 오비탈이 되는 거지, 그지? 부양자수가 0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다시 말하면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S 오비탈 전자수가 X가 Y의 2배. 그럼 보통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오비탈 문제나 전자배치 이런 문제들 나왔을 때 뭐가 익숙하냐면 2주기하고 3주기가 익숙해. 그래서 2주기하고 3주기에서 원소들을 찾는 경우들이 많아. 자, 2주기 한번 연습 삼아, 공부 삼아 한번 표현해 볼게. S오비탈 전자수 리튬 몇 개? 리튬 3개. 나머지 2주기 원소들 모두 다 4개지. 그 다음에 3주기 원소 있다, 그지? 자, 3주기 원소는 나트륨 있어. 나트륨 5개, 나머지 6개. 이 3주기 안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 같은 주기 원소인데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2배가 될 수가 없지. 여기서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빠르게 우리는 1주기, 4주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 문제 보면, 그지? 2, 3주기 원소 중에 한 가지다. 이런 조건이 안 나와 있잖아. 1주기 또는 4주기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고, 1주기 수소하고 헬륨 봅시다. 수소하고 헬륨은 S오비탈까지만 전자 채워지죠. 1s까지만. 1s의 전자 하나, 1s의 전자 2개. 여기서 2배가 나오네. 따라서 X가 Y의 2배. X가 그래서 헬륨이고 Y가 수소. 자, 그러면 양성자수는 원자 번호 얘기하는 거니까 1분의 2. 정답 그래서 2번으로 체크합니다. 자, 이제 6번 넘어가 보면 분자의 구조와 성질에 관한 수업 장면. 지금 4가지 분자를 칠판에 올려놓은 그림이 나와 있는데, 먼저 질문 보면서 이런 문제들은 자료 보면서 바로 따라가 볼게. 가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 일단 질문 1. 분자의 모양이 직선형인가? 선생님 답이 아니오래. 그러면 직선인 걸 일단 지워줘야지. 그죠? 직선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분자가 뭔지를 찾는 거니까. 자, 그래서 HC는 지우고, 그 다음에 질문 3 보자. 다중결합이 있대. 그럼 다중결합이 없는 걸 지워줘야 되지.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하신, 선생님이 생각한 분자는
CH2O 요걸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러면 질문 2에 가에 들어갈 거. 선생님의 답이 얘가 되니까 CH2O의 특성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야 되겠네. 자, 그러면 가로 적절한 것은 극성 분자인가 보자. CH2O 평면 삼각형이지. 평면 삼각형이고 극성 분자가 되지. 그래서 극성 분자인가 맞는 표현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중심 원자의 비공유 단어쌍이 있냐? 중심 원자가 누구야? 탄소지. 탄소의 비공유 있어 없어? 없지. 니은 그래서 틀렸고.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에 존재하느냐? 자, CH2O가 아까 평면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평면 구조가 맞지. 정답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으로 체크합시다. 자, 이제 7번 넘어가 볼게. 자, 1, 2주기 원소 체크하자. 1, 2주기 원소고, 그러면 1, 2주기 원소가 일단 나왔다는 얘기는 수소가 뭐 들어가 있다라는 거 바로 한번 체크해주자. X가 그래서 수소라는 거 바로 알아내고, Y 볼게. 자, Y는 결합 3번 비공유 하나를 가져. 이 Y라는 원소는 결합 3개의 비공유 하나. 그러면 질소같이 생겼지만 일가양이온이야, 그지? 전자를 하나 잃어서 질소처럼 결합 형성하는 누구? 산소. H3O 플러스 본 적 있죠? 자, Z는 탄소가 되겠지. 공유결합 4번 형성하는 원소. 자, 기억 볼게. Y의 원자과 전자수는 산소. 그래서 기억이 맞는 표현이 되고, X3Y 플러스 자, 1몰에 들어있는 전자의 양. 분자든 또는 다원자 이온이든 물질 1몰에 들어있는 전자의 양은 각 원자들의 원자 번호를 모두 합해주면 돼. 왜? 원자 번호만큼 양성자가 들어있고 원자일 때는 양성자 개수가 결국에는 전자 개수와 같기 때문에. 그럼 조심해줘야 될 거는 H3O 플러스 1몰에 들어있는 전자의 양을 계산을 할 때, 자, 얘네들이 일가양이온이야. 일가양이온은 전자 하나를 잃고 양이온 된 거지. 전자 하나를 빼줘야 돼. 그거만 조심해주면 돼. 자, 수소가 원자 번호 1번. 1번. 수소가 3개, 산소가 8번에다가 전자 하나 빼줘야 돼. 일가양이온이기 때문에. 따라서 1몰에 들어있는 전자는 신물 10개. 니은이 그래서 받는 표현이 됩니다. 참고로 하나만 그냥 연습해보자. 이번에는 음이온일 때를 한번 연습해볼게. 예를 들어서 수산화이온이라고 하면, 자, 수산화이온 1몰에 들어있는 전자양을 계산을 하라. 자, 산소 원자 번호가 8번이지.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야. 자, 이때 음이온이잖아. 일가음이온이기 때문에 이때는 전자 하나를 더해줘야 돼. 그래서 OH- 수산화이온 1몰에 들어있는 전자도 몇 몰이 든다? 10몰이 된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좋겠고, 보기 디귿 넘어가 볼게. 90도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지 얘들아. 그지? ZX4 결합각은 109.5도. 자, 분자 구조가 정사면체지. 우리 화원에 결합각이 90도인 건 안 나와, 그죠? 자, 그래서 109.5도. 정답은 기억. 그래서 틀렸고, 니는 틀렸네. 정답 1번으로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8번 넘어가 보자. 지금 평강 문제가 나와 있는데, 시간 순서, 요즘에 시간 순으로 나열했다, 나열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 잘 나오니까 시간 일단 잘 한번 확인을 해줄게. 물을 넣었다, 그지? 시간이 t, 2t, 3t로 점점 지나가고 있고, a 값이 b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게 어떤 것이 돼야 될까? 이걸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돼. 자, 기억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일단 물의 질량 보자. 액체 물의 양. 용기에 물을 넣고 시간이 흐르면 평형에서 액체 양은 점점 줄어들지. 용기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은 점점 늘어나지. 액체 양은 줄어들고 수증기 양은 점점 늘어나. 물의 질량이 점점 줄어드니까 기억으로 해당될 수 있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증기 양은 증가해. 분자 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니은은 들어가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용기 내에서 액체와 기체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비교해보면, 자, 증발 속도라는 거는 무엇에만 영향받아? 온도에만 영향을 받아.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합니다. 자,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하고, 응축 속도는, 자, 응축 속도 같은 경우에는 점점 빨라지지.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일정해지지. 분모가 일정한데 분자가 점점 커지다가 일정해져. 그러면 점점 감소하는 값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정답 1번.
기억으로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9번 넘어가 보면, 자, 9번은 이제 전자배치와 주기적 성질 관련된 문제가 같이 주어졌네. 문제가 지금 4가지 원소들이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어, 그지?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그 중에 어떤 원소인지를 찾아보자. 이온 전자배치는 모두 네온과 같다? 뭐 당연한 얘기일 거고.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개수가 WXY 이런 순서로 나타나 있다. 아, 그럼 일단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개수를 다 적어보자. 위로 올라가서 잠깐. 자,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이 있을 때, 자,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이걸 이제 빠르게 쓰는 연습하는 거야. 전자 배치를 머릿속에 바로바로 생각하면서 산소 4개, 플로린 5개, 나트륨 하나, 아이고, 하나가 아니라 6개, 여기도 6개. 요걸 이제 바로바로 쓸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야. 항상 모든 자료들을 다 써주자. 그럼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4, 5, 6이어야 되네. 지금 숫자들을 보니까 Y하고 X가 바로 결정이 돼버려. Y가 누구냐면 산소, 그 다음에 X가 누구냐면 플로린으로 결정되고, 아, 결국 W가 나트륨인지 마그네슘인지만 우리가 구분해주면 되는 문제야. 자, 그래서 이온의 전화분의 이온 반지름, 이제 요 2번째 자료 이용해서 W를 찾을 건데 Z가 주어져 있네. 자, 이제 Y가 근데 결정이 됐지. Y가 누구였냐면 산소. 그러면 산소랑 나트륨, 마그네슘의 이온의 전하와 이온 반지름을 결국 비교하란 소리잖아. W하고 Z가 나트륨, 마그네슘 중에 한 가지니까. 그럼 밑에다가 이온 전하 분모 아래쪽에다가 써보고,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 순서대로 한번 쭉 적어보자. 자, 이온 반지름은 O2- Na+, Mg2+. 자, 이온 반지름은 우리 등전자 이온일 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그지? 이렇게 눈에 보이게 표시해가면서 보고, 이온의 전하 크기 이가음이온, 일가양이온, 이가양이온.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Y가 산소인데 산소보다 이온 전하분의 이온 반지름이 Z가 더 커야 돼. 그럼 Z가 나트륨이 될까 마그네슘이 될까를 고민하는 거야. 자, 근데 마그네슘을 보면 마그네슘은 이온 반지름이 산소보다도 작고 이온 전하 분모는 같아. 자, 요 값을 비교하는 거지 결국. 산소와 마그네슘을 비교해보자. 분모가 똑같은데 분자가 이온 반지름의 크기가 마그네슘이 작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이온 전하분의 이온 반지름이 산소보다 작아야 돼. Z는 산소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나트륨으로 결정해주고, 나머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W는 마그네슘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겠지, 그지? 원소 다 확인했죠? 넘어가 보자. 보기 확인하자, 이제. X 플로린 확인했고, 바닥 상태 W가 방금 우리 마그네슘이라고 했고, 홀전자수 10, 12, 3, 2, 1, 0. 마그네슘은 0개가 돼야 돼. 0으로 고치고. 자, 원자 반지름은 누가 제일 크다? 원자 반지름은 주기율표 위치 상에서 비교해야 돼. 나트륨, 마그네슘, 산소, 플로린. 자, 우리 원자 반지름은 주기율표 상에서 어디로 갈수록 커져?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지. 따라서 왼쪽 아래 나트륨이 가장 원자 반지름이 크다. 이렇게 체크해줄게. 자, 그러면 나트륨이 가장 커야 되니까 디귿 맞는 표현 되지, 그지?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줄게. 10번 볼게. 중화적정. 자, 중화적정 문제 나오면 조금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이 중화적정 문제가 그 농도 문제랑 연결돼서 농도 계산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문제도 길었고, 그지? 여러 실험 과정들을 많이 문장으로 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일단 좀 문제가 짧게 나왔네. 그리고 중화적정이 이런 어려운 문제들, 너희들이 이제 중간중간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항상 본질을 먼저 생각해야 돼. 뭔가 막 다른 방법으로 문제의 본질과 어긋나는 다른 풀이 과정을 막 관계식을 세우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자, 중화적정 문제의 본질은 산수용액에 들어있는 수소이온과 염기수용액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 수가 같다. 이게 본질입니다. 결국 일단 이걸 세워야 돼. 산의 NMV와 염기 NMV가 같다. 요 식에 충실해서 문제를 풀어주느냐 이거야.
자, 밀도가 주어졌는데 밀도 왜 주어졌지? 쫄지 말고 일단 문제 읽고 넘어가. 자, 실험 1과 실험 2. 아세트산의 몰농도를 구하는 실험. 이게 중화적정의 목적이야. 자, 산수용액 아세트산 1가산 가수 1 곱하기 농도 X 곱하기 부피 5ml. 그 다음에 염기 가수 1 곱하기 농도 곱하기 부피. 이게 같다 아니야 결국에는. 그죠? 그럼 여기서 X 인자는 나오고, 그지? X가 바로 0.2라는 게 나올 거야 계산해보면. 그 다음에 실험 2도 일단 가수가 1이야. 근데 농도가 얼만지 몰라. 자, 농도가 지금 얼만지 몰라. X몰 농도 계산했지, 그지? 0.2 이제 나왔네. 근데 부피를 모르지 이번에는. 용액의 질량이 주어져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용액의 부피를 곱하는 거야, NMV. 그래서 부피를 일단 동그라미 빈칸으로 뚫어놓고 산의 NMV와 염기 NMV, 수산화나트륨 1가염기, 그 다음에 농도 0.1 곱하기 부피. 요게 또 같다. 자, 이 식과 이 식이 같다. 요거 이용해 주는 거겠네. 따라서 이 용액의 부피를 구해낼 수 있다, 그지? 우리는 이 용액의 부피를 구해냈어. 자, 부피를 구하면 얼마가 나온다? 여기서 이제 2대1이니까 10ml가 나오네. 10ml인데 용액의 부피는 10ml인데 이 용액의 질량이 몇 g이야? Wg이야. 그 소리 아니야. 그지? 용액의 질량이 Wg인데 이 용액의 부피는 10ml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밀도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겠네, 결국. 그죠? 밀리리터 용액의 부피와 질량을 연결 짓는 매개체가 밀도가 되는 거지. dg/ml. 자, 그래서 이제 W를 구하는 건데 10ml가 Wg이야. 밀도는 정의가 1ml가 dg이란 소리니까, 자, 10ml는 그럼 몇 dg? 10dg 이라는 거 알아낼 수 있다, 그지? 자, W는 그래서 10d. X가 0.2, W는 10d. 그러니까 50d가 정답이 되겠네.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농도 문제 한번 보자. 0.3몰 농도 수용액에, A 수용액에 가와 나를 넣었는데 가하고 나는 둘 중에 하나는 물이야. 다른 용액 하나를 또 첨가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가에서 물을 넣을 건지 나에서 물을 넣을 건지, 가에서 물을 넣었는지 나에서 물을 넣었는지를 확인을 할 건데, 아마 이 문제는 너희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가 구간에서, 그치? 가에서 농도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 나에서보다 농도가 더 급격히 떨어지고 있지. 아, 농도가 많이 떨어지네. 여기서는 그러면 물을 첨가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아, 여기서 물 첨가. 물을 첨가하니까 농도가 많이 떨어져. 묽어질 거 아니야. 나에서는 A 수용액을 첨가했겠구나. 아, 근데 이 A 수용액의 농도가 X몰 농도구나. 위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또 한번 확인을 해볼게. 확인 한번 해볼게. 가에서 물을 넣은 건지 나에서 물을 넣은 건지를 어떻게 또 우리가 자료를 해석을 해서 분석을 해서 확인을 하느냐. 자, 만약에 나에서 물을 첨가했다라고 하면, 나에 첨가된 용액이 물이라고 하면, 자, 요 점과 요 점을 각각 내가 여기를 니은이라고 하자. 여기를 니은이라고 한번 해볼게. 요 지점을 디귿, 요 지점을 기억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면, 나를 물이라고 하면 니은과 디귿의 용액의 부피비가 몇 대 몇? 3대5야, 그지? 니은과 디귿. 자, 우리 농도, 용액, 용질 쭉 한번 정리해볼게. 용액의 부피비가 3대5인데 니은 디귿 이 과정에서는 물을 넣는 거니까 희석 과정이네. 니은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과 디귿에서 용질의 양이 그럼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용질의 양이 같다, 일정하다. 1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용질의 양이 같다. 그러면 니은과 디귿에서 용액의 농도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5대3 돼야 되지. 그지? 농도비가 5대3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자료에서 농도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이미 문제에서 5대4라고 이미 나와 있지. 그지? 5대4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나가 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우리 예상했던 것처럼 가에서가 물을 첨가한 거고 나에서가
A수 용액을 첨가한 거다.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여길 다시 한번 더 디귿 가에서 그래서 물 넣었고 나에서는 A수 용액 X몰 농도를 첨가했다. 자, 그럼 기역과 니은 이 구간에서는 용질의 양이 같다. 그지? 용질의 양이 같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 구간에서 한번 볼게. 농도, 용액, 용질. 용질의 양이 서로 같은데 처음에 0.3몰 농도 수용액 Vml. 자, 우리는 V리터라고 그냥 읽어버리자. V리터, 그 다음에 1.5 V리터, 2.5 V리터 이렇게 그냥 리터라고 읽어버릴게.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꾸면서 부피를 1000분의 V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너희들이 이제 산수가 복잡해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냥 V리터에 1.5V, 2.5V 리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농도가 지금 얼마냐면 0.3몰 농도, 용액의 부피가 1V. 자, 근데 이제 니은 지점에서는 용액의 부피가 1.5V가 됐어. 그랬더니 농도가 얼마가 되느냐? 요게 5K가 되는 거지. 용질의 양이 같네. 따라서 기역에서의 농도 곱하기 부피 0.3 곱하기 1V, V 생략. 니은에서의 용질의 양, 농도 곱하기 부피, 농도 곱하기 부피 서로 같다. 요거 해석하는 거지, 그지? 농도 문제도 항상 본질이, 얘들아, 여기서도 본질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무엇을 구하는 거? 용질의 양을 구하는 거. 용질의 양을 구하고 이 용질의 양들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를 문제 안에서만 잘 따라가주면 돼. 몰농도가 주어졌지, 그지? 몰농도가 주어지면 용질의 양은 몰농도가 주어졌을 때 여기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 부피만 곱해주면 돼. 농도 곱하기 부피는 몰수가 되는 거잖아. 농도 문제의 풀이의 본질도 결국 농도와 부피를 잘 곱해 나가자. 농도 곱하기 부피는 몰수. 그래서 첫 번째 기역과 니은에서 용질의 양이 같다. 0.3 곱하기 1은 농도 곱하기 0.5. 자, 그럼 이 지점에서 농도가 얼마가 나와야 돼? 여기서 이 농도가 0.2가 나와야 돼. 0.2몰 농도. 근데 그게 농도가 얼마? 5K. 여기서 그러면 K값 구해낼 수 있다, 그지? 그러면 디귿에서의 농도도 구해낼 수 있겠네. 여기서는 0.16. 자, 이제 나 구간에서는 이제 용액이 첨가되는 거야. 자, 나 구간에서는 A 수용액이 첨가되는 거네. 니은에서 한번 보자. 옆에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니은에서 농도, 용액, 용질. 농도가 0.2몰 농도 구했으니까 바로 적을게. 용액의 부피가 1.5, V 생략하자. 자, 농도 곱하기 부피는 그래서 몰수 0.3몰이 들어있는데 X몰 농도 A 수용액을 얼마만큼? 1리터만큼을 추가하고 있다, 그지? 전체 부피가 1.5에서 2.5가 된 거기 때문에 용액의 부피가 1V만큼이 추가가 된 거야. 그럼 용질은 X몰만큼이 추가가 되지. 그래서 디귿 용액이 된 거네. 디귿에서는 용액의 농도가 0.16이 됐어. 용액의 부피가 2.5가 된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전체 용질의 양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낼 수가 있겠지.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0.4몰 돼야 돼. 그러면 니은에서 용질의 양, 첨가한 용질의 양이 더해져야 디귿에서 용질의 양이 나오네. 따라서 X가 여기서 얼마 나와야 된다? 0.1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럼 가는 물이 돼야 되고 X는 0.1 돼야 되고 정답 그래서 1번으로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동위원수 나왔다, 그지? 요즘에 동위원수 이제 뭐 존재비,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입자수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종합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원소 X, Y 두 가지가 주어졌고, 일단 X에 관한 자료가 표로 나와 있고, 원자량이 A인 것과 A 플러스 E. 자, 이런 것들은 그리고 잘 봐야 돼. 뭘 잘 봐? 지금 문제 조건에 단 질량수와 원자량이 같다 이런 말이 없지. 그걸 기호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야. 질량수와 원자량이 같다라고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고, 그거 체크하고, 원자량이 A와 A 플러스 E 두 동위원소가 존재비가 1대1, 50%, 50%. 그럼 평균 원자량이 바로 얼마 나와야 돼? A와 A 플러스 E 딱 중간값이 평균 원자량이 되겠지. 존재비가 1대1이니까 평균 원자량이 A 플러스 1인데 그 값이 80이란 얘기지. 따라서 A는 79. 일단 이거 하나 확인해주고 넘어갈게.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이걸 이용을 해서 x의 원자 번호를 찾아내라 이거야. 자, 양성자수는 x가 y보다 4만큼 크대. 일단 x가 y보다 4만큼 커. 양성자수를 표현을 해보자. 먼저 y의 양성자수를 y라고 해볼게. x의 양성자수를 그러면 y 플러스 4라고 표현을 해보자. 뭐 x를 미지수로 잡아도 되겠고 그건 너희들이 편한 대로 해주면 되겠고. 자,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중성자수 볼게. 두 번째 조건, 질량수가 a인 것과 a-8인 게 나왔네. 자, 근데 우리가 a가 위에서 얼마? 79라는 걸 찾아냈어, 그지? 79. 그럼 얘는 질량수가 얼마? 71이야. 중성자수 b가 11대 10이라는 게 주어졌지. 중성자수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량수 빼기 양성자수 하면 중성자수가 나오지. y의 중성자수는 질량수 빼기 양성자수 하면 중성자수가 나오지. 자, 중성자수가 요거. 얘네들 이 값의 b가 몇 대 몇이다? 11대 10이다. 요거 그대로씩 세워주면 되는 거겠네. 자, 여기서 우리가 y 값 찾아내고 정리해주면 y가 31이 나올 거야. y가 31이니까 우리는 x의 원자 번호 여기다가 4를 더해줘야 되겠지. 정답은 5번으로 체크를 해줘야 돼. 자,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나는 어떻게 풀었냐면 동위원소는 실제 그 자연계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예시들을 조금 외우고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염소가 있잖아, 그지? 질량수 35, 질량수 37, 원자 번호 17이야. 얘네들 존재비 3대 1이지. 외우고 있지? 자, 얘네들의 평균 원자량 얼마? 35.5. 그 다음에 붕소도 자주 나오는 원소. 붕소는 원자량이 10인 것과 11인 것. 원자 번호는 5번이고 얘네들의 존재비는 1대 4로 존재해. 1대 4. 그러면 평균 원자량이 얼마? 10.8로 떨어져. 그 다음에 브로민 볼게. 브로민도 많이 나오는 예시 중에 한 가지. 내가 수업하면 요 세 가지는 조금 기억하고 있으라고 하거든. 얘네들이 원자량이 79하고 81이야. 얘네들의 존재비가 1대 1이라서 평균 원자량이 80이 나와. 브로민이 그리고 원자 번호가 35번입니다. 우리 원자 번호 20번까지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브로민 정도는 조금 하나 기억을 해두자. 동위 원소 할 때도 나오고. 또 브로민의 원자 번호가 35번인지를 어떻게 하냐면 염소가 있잖아, 그지? 자, 우리 2주기에 17조 원소 보자. 플로린 있고 염소 있고 브로민 있어. 자, 17조 원소지. 할로젠 원소 원자과 전자가 7개로 같은. 우리 2주기에 원소 몇 개 들어있니? 2주기에 원소 8개 있지. 3주기에 원소 8개 있지. 자,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이런 형태로 물어볼 수가 있다. 브로민의 원자 번호가 몇 번인지를 물어볼 수가 있어. 자, 2주기에 원소 8개 있어. 3주기에 원소 8개 있어. 4주기에 얘들아 원소 몇 개 들어있어야 돼? 18개 있어. 4주기에 원소 18개 있어. 4주기부터 3족부터 12족까지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아, 그러니까 브로민이 원자 번호가 9번이면 브로민과 염소의 원자 번호는 8만큼 차이나. 이 사이에 원소가 8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소는 원자 번호가 17번이 돼. 원자 번호가 8이 커져. 그 다음에 염소 밑에 있는 브로민. 같은 조건소에서 염소 밑에 있는 브로민은 4주기의 원소가 18개가 있기 때문에 염소보다 브로민은 원자 번호가 얼마만큼? 18만큼 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17에다가 18 더한 브로민의 원자 번호는 35번이 되게 돼. 요걸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X 원자량 A 플러스 2, 79, 81 존재비가 1대 1인 거 보고 79, 81을 생각을 했어. 평균 원자량도 80 나왔고. 그냥 X 브로민이네. 브로민 원자 번호 35번이네. 나는 5번 체크하고 그냥 끝났거든. 이런 식으로도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 뭐 수능에서도 그치, 염소의 존재비 물어보는 것도 나왔었잖아. 실제 원소 기호를 주고. 그렇게도 충분히 나올 수가 또 있을 거니까 요 세 가지는 조금 존재비를 잘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겠네. 물론 다른 자료들을 또 해석해야 되게끔 문제가 출제되겠지만 어쨌든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3번 넘어가 볼게. 요즘에 이제 사나오는 문제에서 전화량 보존 이용하는 게 문제 계속 나오고 있지. 금속을 첨가할 때는 반응 전과
반응 후 용액 속의 이온, 양이온들의 전하량 총합. 용액 속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전하량 총합이 항상 같아야 된다. 일정하다. 전하량 보존. 자, 반응 전에 X 이가 양이온이 6개가 들어있어. 그지? 따라서 이가 양이온이 6개니까 얼마? 12 플러스. 반응 후도 그래서 12 플러스 전하량을 맞춰줘야 돼. 따라서 Y이온 하나가 가진 전하량은 몇 플러스? 3 플러스.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고, 보기 기억 바로 봅시다. X의 산화수는 감소한다. 자, X의 산화수는 X2 플러스가 금속 X가 된 거지. 문제에서는 금속 양이온만을 모형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금속은 그림으로 표현이 안 돼 있는 거고, X2 플러스가 금속 X가 돼. 산화수가 플러스 2에서 0으로 감소했지. 기억 맞는 표현 되겠네. 자, Y는 산화제이다. 틀렸지. 얘들아, 우리 금속이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금속은 환원이 돼, 안 돼? 금속은 환원이 안 돼. 음이온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음이온이 안 되기 때문에. 환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환원되는 물질을 산화제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금속은 무조건 산화제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산화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보기 니은은 어떤 문제 상황이든 간에, 어떤 문제에서든 간에 어떤 금속이 Y든 X든 뭐 구리든 은이든 어떤 금속이 산화제이다 라는 표현 나오면 문제 해석이고 떠나서 그냥 다 틀린 거야. 니은 그냥 바로 제껴. 금속 Y가 전자를 잃어 양이온 됐지. Y는 Y3 플러스가 되면서 산화수가 0에서 플러스 3으로 증가. 그래서 산화된 거기 때문에 환원제가 돼야 돼. 산화제가 아니라 환원제. 니은 틀렸고. Y이온의 산화수 플러스 3 확인했네. 정답. 그래서 기억 디귿 3번 체크해주면 되겠고. 자, 14번 넘어갑시다. 2, 3주기 바닥 상태. 자, 2, 3주기라는 거 체크하고 볼게. 일단 먼저 XYZ를 보는데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자,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1S, 2S, 3S 모두 포함한 거.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가 4개야. 아, 2주기 원소인데 리튬을 제외한 2주기 원소라는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Y는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가 6개면 3주기 원소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나트륨을 제외한 3주기 원소가 돼야 돼. 그제?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홀전자 수들을 밑에다가 쭉 적어보자. 2주기, 3주기 두 줄 다 적으면 되겠네. 자, 요 밑에 여백에 가볼게. 2주기부터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2, 3, 4, 5, 5, 5. 그 다음에 홀전자 1, 0, 1, 2, 3, 2, 1, 0. 그 중에서 2분의 1인 거 찾아. 얘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데 X는 2주기긴 하지만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가 아까 4개이기 때문에 리튬을 제외한 2주기라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될 수가 없네. 누구? 탄소. 리베붕탄. 자, 이제 Y 찾아볼게. Y는 3주기로 가야 되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밑에부터 적자. 66, 78, 99, 홀전자 10, 12, 32, 10. 자, 써서 3분의 1인 것도 찾자. 자, Y는 또 마찬가지. S오비탈 전자 개수가 6개니까 나트륨을 제외한 3주기 원소지. 자, 그 중에 이제 3분의 1이 될 수 있는 거. 3분의 1이 되려면 9분의 3 있네. 이거 말고 없네, 그지? 아, 그래서 인이라는 거 확인해주고 인 돼야 되고. Z 찾아볼게. 4분의 1짜리 찾아봐. 자, 4분의 1짜리 다른 색깔로 표시해볼게. 2주기, 3주기 통틀어서 4분의 1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2주기에는 안 보인다, 그지? 그 다음에 3주기로 넘어갔더니 여기서 보이네. 8분의 2. 그러니까 남아 RQ, 규소. 이렇게 해서 원소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비탈 문제들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써서 풀기만 하면 되는데 이 값들을 빠르게 쓸 수 있냐 없냐, 너희들이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연습하는 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답 찾아보면 이제 자, X가 탄소라는 거 확인했고, 니은 보자. Z는 3주기 원소 규소니까 확인됐네. 원자과 전자 Y가 인 15족 원소, Z가 누구냐면 규소 14족 원소. 원자과 전자는 Y가 5개, Z는 4개. 그래서 정답 5번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그
그 다음 이제 15번 문제는 따로 문제를 좀 빼놨는데 풀이 과정이 좀 길어서 한번 볼게. 그림 가는 자 지금 실린더에 두 가지 기체가 들어있고 몰수들이 주어져 있는데 하나가 N몰로 나와 있네. 자 우리 몰 분질 정리해 가면서 봅시다. 일단 문제 나와 있는 자료부터 정리부터 출발해 보자. 먼저 CaH4라는 분자가 있고, 잠깐 다시 자 CaH4 너무 또 작네. 미안. CaH4. 자, 그 다음에 C4H10 이렇게 두 가지 기체가 들어있는데 몰 분질 정리해보자. 먼저 CH4가 0.2몰 주어진 몰수 일단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N몰. 그 다음에 누가 첨가되냐면 C2H6가 첨가되는데 부피가 H 대 2H야. 자 그럼 부피비가 2배. 나에 들어있는 몰수가 2배란 얘기지. 그러면 나에서 전체 몰수가 2배면 가에 지금 용기 안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 몰수가 N 더하기 0.2몰인데 그럼 여기도 N 더하기 0.2몰만큼 들어갔다란 소리지. 같은 몰수만큼 들어간 거니까 전체 몰수가 나에서가 2배가 됐지. 여기를 그래서 N 더하기 0.2몰로 이렇게 잡아줄게. 요걸 몰수를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고. 자 이제 두 번째 분자량은 일단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2A 더하기 4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얼마? 58이지 분자량이. 그 다음에 C2H6는 분자량 30이라고 우리 알고 있을 거고. 일단 요 상태로 정리해보자. 그 다음에 용기의 질량,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의 질량. 가에서가 지금 질량이 여기서 Wg, 여기는 2Wg으로 질량이 주어져 있는데, 자 가에서 전체 질량은 이 두 기체들의 질량이 Wg이란 소리. 그럼 나에서의 전체 질량이 2Wg이 된다는 얘기는 C2H6가 Wg만큼 첨가됐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그래 전체 질량이 Wg이 된 거지. 2W 나에서가 2배가 된 거죠. 일단 요까지 정리해둔 상태에서 이제 몰 분질 써가지고 계산 과정을 풀어 나갈 텐데, 그러면 일단 우리 질량에서 바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 0.2 곱하기 12A 더하기 4, 그 다음에 58N. 자, 그 다음에 요 W 질량은, 요 빈칸을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자. 여기를 빈칸으로 뚫어놓고 요게 Wg이야. 몰수가 N 더하기 0.2몰이니까 질량은 30 곱하기 N 더하기 0.2 이렇게 되겠네. 아 그래서 이 두 기체의 질량을 합한 게 W, 요 기체의 질량이 W, 서로 같다. 여기서 첫 번째 식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치? 다시 한 번 더 써볼게. 잘 보이게. 자 0.2 곱하기 12A 더하기 4, 그 다음에 C4H10의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 가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 질량이 요게 W였고, 그 다음에 첨가한 C2H6 질량은 분자량에다가 몰수를 곱한 N 더하기 0.2, 이만큼의 질량도 Wg. 그래서 이 두 값이 같다. 여기서 첫 번째 식 만들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하나 더 만들어내야 되겠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 조건을 읽어 나갈게. 문제 조건에 1g당 탄소의 질량. 자, 1g당 탄소의 질량은 요거 조건 보자. 가와 나에서가 같다. 요거 보이나? 1g당 탄소의 질량이 가와 나에서가 같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건데, 같은 질량, 용기에 들어있는 전체 질량이 가에서는 Wg만큼, 나에서는 2Wg만큼 있는데, 가 W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질량은 결국 탄소 원자수에 비례하지. 가에서도 탄소 원자의 질량과 나에서도 탄소 원자의 질량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 탄소 원자의 질량은 결국 탄소 원자수에 비례해. 가 W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가 있을 거고, 나 용기에 들어있는 2W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 말의 의도는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1g, 이 1이라는 게 1에 꽂힐 필요 없이, 그치? 같은 질량,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가 같다라는 얘기지. 이해되나? 가에 들어있는, 가 W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와 나도 W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 전체 질량은 2Wg이지만 나 Wg 안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가 서로 같다란 얘기는, 나 2W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가
질량이 2배가 되면 가 W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수보다 2배가 더 많다. 요 관계가 되겠지. 이해돼? 자, 그래서 탄소 원자 수를 가지고 또 우리가 식을 만들어내 보는 거야. 가에서 탄소 원자 수 보면 분자몰 수가 0.2몰에 한 분자당 탄소 원자가 A몰. 그 다음에 C4H12 N몰. 한 분자당 탄소 원자가 4. 이게 가 Wg 안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나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는 0.2 곱하기 A 더하기 N 곱하기 4에다가 첨가된 C2H6 2 곱하기 N 더하기 0.2. 이게 나용기 안에 들어있는 전체 탄소 원자가 되지. 가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수에서 2배를 곱한 값이 나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두 번째씩 여기서 만들어내주면 돼. 요게 두 번째씩. 요게 두 번째씩.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A와 N 값을 각각 구해냅니다. A가 정리하면 계산은 너희들이 한번 마무리까지 해봐. A가 1 나오고 N이 0.1이 나오게 돼. 자, 정답은 그래서 W 이제 구하면 되니까 나머지들은 계산해주면 되겠고 2번으로 떨어지게 될 거야. N1 대입하고 N 0.1 대입하고 A1 대입해주면 W 이제 질량으로 찾아낼 수가 있겠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고 정답 2번으로 체크해 줍시다. 자, 15번 산수는 조금 이제 걸릴 거니까 그거 이제 마무리만 잘해주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넘어가 보자. 자, 16번 문제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볼게. 자, 표는 25도씨 수용액 나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pH 문제도 얘들아. pH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을 해야 돼. 수소이온의 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잘 파악을 해줘야 된다. 결국 이거 가지고 pH와 pOH를 각각 구하는 건데 가수용액의 몰농도가 10-5승이야. 자, 가와 나는 산과 염기 둘 중에 한 가지라고 했는데 볼게. 그러면 가를 산이라고 놓고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럼 나를 수산화나트륨이라고 놓고 풀어볼게. 일단 출발을 먼저 해봐. 출발을 먼저 해보면서 너희들도 이제 고민을 따라가주면 되는 거야. 자, 몰농도가 10-5승인데 그러면 산 수용액의 몰농도가 10-5승이란 얘기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10-5승이 된다는 소리네. 자, 우리 산 수용액일 때 HCl이면 물에 녹아 H 플러스랑 Cl-로 이온화가 되지. 자, 이때 용액 속에 들어있는 HCl의 농도와 H 플러스의 농도는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수소이온의 농도가 10-5승이 되고 그러면 pH가 5잖아. 산성 수용액 맞겠네. 25도씨일 때 pH가 7보다 작으면 산이잖아. 확인됐지? 그러면 가가 산이겠죠? 자, 이제 근데 가가 산인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이 값부터 보자. 이 이온의 농도비. 이온의 농도비의 값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수소이온분의 수산화이온의 농도비가 나에서가 더 크다란 얘기는 나에서가 분자가 더 크다란 얘기네. 그지? 나에서 수산화이온이 더 많아. 그러니까 나용액이 염기성이 되고 가용액이 산성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가가 산성, 산수용액이고 나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다시 한번 가보자. 다시 수소이온의 농도가 10-5승, 수산화이온의 농도 10-9승. 그럼 이 값이 10-4승이 돼야 돼. 근데 이게 서로 간의 상대값 1대8. 따라서 나에서는 이 값이 10-4승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의 농도 실제 비들을 구해주면 되겠네. 10-9승과 10-5승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지? 서로 간의 상대값이라는 거 요거 조심해주고. 그럼 이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몰농도 기억에 들어갈 값은 수산화나트륨은 NaOH가 물에 녹으면 Na 플러스와 OH-로 이온화가 돼. 자, 얘네들은 얘 농도랑 같아. 자, 그래서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10-5승이야. 그럼 산수용액의 농도도 얼마? 10-5승으로 결정돼야 됩니다. 그럼 일단 보기 답 체크하면 가는 HCl 수용액이 맞고 그 다음에 기억 확인했고 그지? 가와 나를 모두 혼합한 수용액의 pH는 7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가와나를 혼합을 한다. 자, 산수용액의 농도와 염기수용액의 농도가 같다. 그지? 산수용액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수 구해보자. 수소이온수 NMV로 계산하는 거야. 염기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수 구해보자. 요것도 NMV로 계산하는 거야. 자, 가수 1, 농도 10-5승, 부피 얼마? 100. 염기 가수 1 곱하기 농도 10-5승 곱하기 부피 얼마? 10.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보다 훨씬 많지. 10배 많지. 수소이온수가 많으니까 두 용액을 혼합하면 수산화이온이 다 반응하고 수소이온이 남겠네. 모두 혼합한 수용액은 산성용액이 될 거고, 산성용액이기 때문에 pH는 7보다 작다로 결정되겠지. 정답 그래서 기억니은 3번으로 체크해주면 되겠네. 자, 17번 넘어가 볼게. 자, 이온화 에너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1차, 2차, 3차. 지금 1차 값이 3가지, 2차 값은 2가지, 3차 값은 또 3가지 원소들만 표현을 했는데, 일단 W가 얘들아 마그네슘이다라는 거는 알아낼 수 있겠네. W가, 자, 3차가 급격히 커졌지, 그지? 뭔가 엄청나게 크지, 다른 원소들에 비해서. 물론 Z가 더 클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아. 다른 2가지 원소들 Y하고 Z의 3차 에너지는 요 정도 크기를 가지는데 W만 지금 에너지가 겁나 커졌어. 그지? 아, 마그네슘이겠구나. 2차에서 3차가 될 때 급격히 커졌겠구나. W를 일단 마그네슘으로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해봅시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XYZ를 보는데 1차 에너지를 먼저 한번 볼까? 자, 1차 에너지 우리 그래프 그려서 판단해주면 된다. 그지? 먼저 지금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의 1차 에너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온화 에너지 3주기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자, 이렇게 결정이 되겠고, 그러면 지금 W보다 Y가 1차 에너지가 더 작아. W를 마그네슘이라고 해석을 하면 Y가 그러면 누가 돼야 돼? 1차 에너지가 더 작은 거는, 마그네슘보다 1차가 작은 거는 알루미늄밖에 없어. 알루미늄으로 결정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Z 보자. Z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게 규소 아니면 인이야. 규소 아니면 인인데, 요걸 또 뭐 가지고 확인을 해볼까? 3차 가지고 또 한번 2차 가지고 확인해 보면 되겠지. 자, 2차 이온화 에너지 원소도 왼쪽을 한 칸씩 밀어서 마그네슘 2차, 알루미늄 2차, 요 자리가 규소 2차, 요 자리가 인의 2차. 자, 2차 에너지 또 역전이 일어나는 거 확인하고, 그럼 2차 에너지가 규소하고 인 중에선 누가 더 커? 인이 더 크니까 Z가 인이 되고 X를 규소라고 놓고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원소 확인하고 보기 답을 찾아봅시다. Z가 그래서 인이 돼야 돼. 보기 기억 틀렸고. 자,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 원소들이네.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있어. 그지? W가 마그네슘이 가장 큽니다. 4가지 원소들 중에. 그래서 Y가 뭔지 몰라도 확인 안 해도 니는 당연히 맞아야 되고. 1차 에너지 크기 X가 규소고 Y가 알루미늄이니까 1차 에너지는 아까 우리 파란색으로 쓴 거 규소, 알루미늄, 규소가 더 큰 거 확인됐지, 그지? 정답 그래서 니은디귿 4번으로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18번 보면 요즘에 그 산화수법 나오면 조금 이제 긴장하는 친구들 있지. 요즘에 이제 산화수가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문제처럼 MN 이런 문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푸는 원리는 똑같은데 문자로 나오니까 너희들이 조금 긴장을 하는데, 자, 다시 풀이하는 원리는 원래 산화수법 이용해서 계수 맞추는 방법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 먼저 화학 반응식 보면서 산화수 먼저 결정해야 되겠지. 그래서 반응물에서 X의 산화수 결정해야 되지. X의 산화수가 플러스 M이 될 거고, Y의 산화수가 나와야 되겠네. 산소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몇 개? N개. 여기에 Y의 산화수를 세모라고 표현해보자. Y의 산화수랑 산소 산화수를 합한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Y의 산화수를 결정할 수가 있다. 자, Y의 산화수는 얼마? 2n-1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X의 산화수가 M에서 M 플러스 2로 증가한 거야. 증가라는 게 보여야 돼. X의 산화수가 M 플러스 2로 증가. 자, Y의 산화수는 M이 된 건데 2M 플러스 1에서 M이 된 거네. X의 산화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Y의 산화수는 감소한 거지. 그지? X의 산화수
m에서 m 플러스 2로 얼마만큼? 2만큼 증가. 자, y의 산화수는 2m-1에서 m이 된 거야. 아, 이게 그럼 감소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감소한 거기 때문에 산화수의 변화량은 2n-1에서 m만큼을 뺀 거지. m에서 2n-1을 뺄 건지 변화량을 체크를 할 때 2n-1에서 m만큼 뺄 건지 증가냐 감소냐 잘 확인을 해두고, 자, 어쨌든 산화수 변화량을 이렇게 체크를 했어. 자, 근데 문제에서 y의 산화수가 요만큼 감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산화수 변화량의 값이 무엇과 같다? m 플러스 1과 같다라는 걸 하나 또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관계식 하나 나오고 m과 n을 찾기 위한 관계식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확인하자. 산화제와 환원제가 몇 대 몇의 몰수비로 반응하는가 개수비를 알려준 거지. 누가 산화제고 누가 환원제냐. 자, X의 산화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X가 산화된 거야. 그러면 X이온이 환원제가 되는 거지. X이온이 환원제. 자, X가 환원제. 그러면 굳이 안 봐도 Y가 산화제.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만 해주면 우리가 산화수 변화량의 비가 요만큼, 이게 m 플러스 1만큼. 그럼 반응식에서 x와 y의 원자수비 알아낼 수 있잖아. 원자수비는 크로스. 원자수비가 m 플러스 1대 2가 돼야 돼. 그지? m 플러스 1대 2. 반응식에 들어있는 원자수비가 m 플러스 1, 2. y가 2가 돼야 돼. 위에 반응식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먼저 y의 원자수가 2대 m 플러스 1이 되니까 y 원자수가 2가 되려면 앞에 개수가 2가 떨어져야 돼. 자, 그러면 x 원자수가 m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개수 a 자리에 m 플러스 1이 들어가야 x 원자수가 m 플러스 1이 나오지. 자, 따라서 m 플러스 1대 2. 그러면 산화제와 환원제. 환원제가 x고 산화제가 y니까 반응하는 몰수비가 a 대 b인데, 반응하는 몰수비가 b 대 a인데 요 b 값이 얼마? 2가 나왔지. a 값이 개수가 얼마? m 플러스 1이 나왔지. 아, 다시 말하면 여기서 2m 플러스 1이 다른 색깔로 표현해보자. m 플러스 1과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식을 또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 2m 플러스 1과 m 플러스 1이 서로 같다. 아, 따라서 n은 2m이라는 관계식 얻어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식 정리 한번 해볼까? 정리하면 n-m은 2가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m이 2가 나오네. 그러면 n은 4가 나오지. 합하면 6. 정답 4번으로 이렇게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게 개수가 뭐 문자, 그 다음에 산화수가 문자로 표현되어 있어서 너희들이 조금 헷갈려 할 수 있지만 기본 원리 그대로 이용한 거야. 잘 체크해가면서 문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19번 넘어가 볼게. 양적관계 문제지, 그지? 자, 19번 일단 보면 A하고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한다. 개수 C 찾는 거. 개수 C의 값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제가 되고, 자, 표는 실린더에 A와 B를 넣고 반응을 시켰다. 문제에서 또 조건에 실험 2에서 B는 모두 반응하였다 체크하자. 아, 일단 조건이 주어졌네. 그러면 실험 1에서도 B가 모두 반응해야 되겠지. 한계 반응물. 이미 실험 2에서 B가 모두 반응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A가 과량이란 소리네. 그럼 B가 더 줄어들었잖아. 그럼 실험 1에서도 당연히 A가 더 과량이었겠지. 실험 1에서도 B가 모두 반응합니다. 자, 한계 반응물이 실험 1에서도 나오고 실험 2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조건을 또 한번 볼게. 실험 1과 실험 2에서 반응 전과 반응 후 기체의 부피. 아, 이제 부피라는 거는 뭐 어쨌든 몰수로 읽어내주면 되는데, 실험 1에서만 잠깐 보자. 반응 전 9몰에서 반응 후 8몰 됐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 뭐 실험 2에서는 B의 몰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반응 전 몰수를 5몰은 아니겠지만, 그지? 9몰보다는 많아야 되겠지. 실험 1 반응 전보다는 많아야 되겠지. 어쨌든 5대4.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몰수비가 뭐 5대4.
이걸 보고 너희들이 뭘 생각해야 돼? 아, 반응 전후, 반응 후에 물수가 감소하는구나. 요거 체크. 항상 전과 후가 주어지면 너희들이 해야 될 루틴들이 있어. 양적 관계에서는 전후가 주어지면 변화량 체크합니다. 변화, 증가냐 감소냐. 자, 그래서 반응 전보다 반응 후에 몰수가 감소했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몰수가 감소했다. 그러면 이제 눈이 어디로 돌아가야 돼? 화학 반응식으로 돌아가야 돼. 화학 반응식 개수로 돌아가자. 반응물의 개수의 합과 여기 1 생략되어 있는 거지. 생성물의 개수의 합을 빠르게 이제 비교해야지. 몰수가 감소하는 반응에서는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 생성물의 개수의 합보다 크다. 아, 따라서 개수 C는 1 또는 2. 일단 요 조건 하나 찾아내야 돼. 요걸 생각하고 접근을 하자. 자, 그 다음에 반응 전과 반응 후 몰수에 관한 자료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반응 전 물질의 양은 A와 B에 또 질량이 주어져 있어. 이걸 질량으로 풀어나갈 건가 몰수로 풀어나갈 건가 이건데, 반응 전도 몰수고 반응 후도 몰수, 뭔가 몰수가 주어져 있고, 한계 반응물을 알고 있다. 실험 1, 2는. 따라서 이걸 우리가 몰수로 일단 접근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실험 1에서 B1g의 몰수를 B몰이라고 이렇게 미지수를 가져갑시다. 여기는 질량이 2배니까 2B몰이라고 줄 수 있다. 그지? 여기는 4B몰이라고 줄 수가 있겠네. 실험 1과에는 한계 반응물이 B였기 때문에 B의 몰수를 미지수로 잡으면 A의 몰수는 또 다른 미지수로 쓰지 말고 전체 몰수를 9몰이라고 가져갑니다. 실험 1에서. 그래서 9-B몰이라고 가져가자. 그럼 여기도 9-B몰, 여기도 9-B몰만큼이 있겠네. 이렇게 몰수 잡고 출발을 해볼게. 자, 일단 여기는 5몰, 4몰은 아니고 5대4. 실험 2에서는 5대4 몰수비고 실험 1에서는 그냥 9몰, 8몰로 가져가는 거야. 자, 그래서 실험 1부터 전반을 정리를 해볼게. 자, 일단 반응식이 2A 더하기 B는 개수가 C, 개수가 1 또는 2가 돼야 될 거고. 자, 일단 C 살려놓고 가져가 보자. 먼저 실험 1 가지고 전반후 씁니다. 자, 반응 전에 A가 9-B몰, 요게 B몰. 자, 이제 한계 반응물은 B니까 B가 모두 반응해. 2대 1대 C. 자, 따라서 2B몰 반응하고 C B몰만큼이 생성이 될 텐데 이때 다 쓰이고 B가 9-3B몰이 남아. C B몰만큼 용기 안에 들어있을 거야. 자, 그럼 반응 후 전체 몰수가 얼마가 돼야 돼? 여기가 8몰이 돼야 돼. 반응 전은 우리가 9몰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반응 후도 몇 몰? 8몰이 돼야 되지. 9대 8. 그래서 9-3B 더하기 CB가 8이야. 첫 번째 경우의 수로 이제 가야지. C가 1일 때, 두 번째 C는 2일 때, 개수 C는 1 또는 2였기 때문에 요거 활용해줘야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개수 C가 1인 경우, 자, C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B가 0.5가 나와. C에다가 2를 대입하면 B 값이 1이 나올 텐데 답이 둘 중에 누가 돼야 되느냐? 이걸 어디 가서 확인을 할까? 실험 1에다가도 이 값과 이 값을 각각 실험 1에다가도 대입해보고 또 어디에다가 실험 2에다가도 대입해봐야지. 2에서도 성립해야지. 자, 만약에 첫 번째 개수 C가 1이면 B가 0.5고 그럼 반응 전 A의 몰수가 8.5몰이 되고 B의 몰수가 1몰이 돼. 자, 뭔가 느낌이 안 좋지 않나? 왜냐면 실험 2에서는 반응 전후의 몰수비가 5대4가 돼야 되는데 실험 2에서 반응 전 몰수가 지금 9.5. 아, 뭔가 느낌이 안 좋을 것 같아. 그지? 뭔가 B가 안 나오잖아. 확인해보자. 여기서도 한계 반응물이 B라고 했으니까 2몰, 1몰 생성돼야 돼. 따라서 여기가 6.5몰, 1몰이 되는데 자, 반응 전에 9.5몰이야. 그럼 반응 후가 7.5몰 돼버렸잖아. 개수 C를 1이라고 하면 실험 2에서 반응 전 9.5몰과 반응 후 7.5몰이 돼. 반응 전후의 몰수비가 5대4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모순이 된다. 자, 그래서 쭉 지워주고 쭉 지우고 결국 답은 뭐다? C가 2가 돼야 되고 B값이 1이 되는 거. 자, B값이 1이니까 여기서 이제 몰수 다 정리하자. 8몰, 8몰, 8몰. 여기서는 1몰, 2몰, 4몰이 있었네. 몰수를 채워 넣은 거야. 여기가 다 몰수 지금.
자, 이제 실험 3만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실험 3 바로 넘어가 볼게. 8몰이 있었고 A가, B가 4몰이 첨가가 됐네. 아, 그러면 둘 다 모두 반응하겠다. 2대1로 반응하니까 개수씨는 이제 2가 돼야 되겠지. 8몰 반응, 4몰 반응, 8몰 생성. 자, 그래서 반응 후 0, 0, 8. 반응 전 12몰, 반응 후 8몰.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값은 12분의 8. 이제 A와 B의 분자량 마무리 짓자. 실험 3 썼으니까 실험 3에서 그냥 마무리를 할게. 자, 실험 3에서 반응 전 A의 질량이 8몰이 7g이다, 그지? B 4몰의 질량이 4g이야. 우리 A와 B의 분자량만 구하면 되니까 분자량 구할 때는 같은 몰수의 질량을 비교하면 그 값이 그대로 분자량이 되지. 다시 A는 8몰이 7g, B는 4몰이 4g. 자, 몰 분질로 한번 정리해볼까? 그냥 A는 8몰이 7g, B는 4몰이 4g. 그러면 A 8몰은 8g. 따라서 몰수가 8몰 8몰로 같을 때 분자량 B는 같은 몰수의 질량 B 7대 8이 돼주면 되겠지. A와 B의 분자량이 7대 8, 8분의 7. 자, 그래서 계산 마무리하면 12분의 8이 나오겠네. 정답 1번으로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19번까지 마무리했고 20번 이제 넘어가자. 자, 20번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 일단 이런 문제들은 NMV 써서 이온수를 항상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하자. 자, 수산화 이온수 NMV 정리하면 가수가 2, 그 다음에 농도가 A, 용액의 부피가 V, 그래서 EAV. X이온수는 그러면 AV 1대2로 들어있지. 그 다음에 HY산은 1대1로 들어있고 NMV 세워서 이온수 정리 30A, 30A. 그 다음에 밑에는 그러면 30B, 15B만큼 왼쪽에 양이온, 오른쪽에 음이온 쓰는 거 각 용액 속에 들어있는 혼합적 이온수. 자, 나용액에서 보면 나에서는 2V, 염기 부피가 2배가 됐네. 그럼 이온수도 2배. 그래서 2AV 바로 보면서 4AV 채워놓고 지금 기억이 얼만지 몰라. 자, 그 다음에 나 처음에 이거 풀 때 나도 헷갈렸는데 여기 지금 부피가 안 써있으니까 H2Z가 안 들어갔나? 근데 그게 아니라 부피를 그냥 안 알려준 거더라고, 그지? 자, 그런 것들도 좀 신경 써야 되겠는데 가에서 먼저 볼게. 주어진 자료가 먼저 첫 번째 모든 이온수 B, 모든 용액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이온수가 1대 2대 2야. 이온이 세 종류밖에 없다란 얘기는 결국 가용액의 액성이 뭐다? 가용액의 액성은 중성이란 얘기지. 이온이 세 가지밖에 없다란 얘기는 자, 그래서 구경꾼 이온들 각 용액 속에 들어있는 구경꾼이 한 가지씩만 존재한다. 가용액 액성이 중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아, 그러면 여기서 양이온은 누구만? X2 플러스만 들어있구나. H 플러스는 다 반응해서 없어지는 거잖아. 양이온이 그래서 X2 플러스가 들어있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로 넘어가 볼게. 나용액의 액성을 보는데 일단 나에서는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 이온의 종류가 4종류야. 4종류니까 일단 중성은 아니지. 그지? 산성 아니면 염기성. 자, 산성 아니면 염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온수 양이온들의 개수를 보자. 여기서는 X이온을 볼게. X이온수가 가에서 AV, 나에서가 EAV가 됐어. X 양이온이 2배가 됐는데 전체 양이온수도 2배가 됐다, 그지? 아, 그럼 이 말은 나용액에는 수소이온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나용액 속에는 수소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 그래서 나용액이 염기성이라는 걸 바로 찾아내주면 좋겠지. 이해가 될까? X이온이 2배가 됐잖아. X이온은 그런데 구경꾼 이온이라서 항상 용액 속에 혼합전 이온 개수만큼 그대로 존재해. 가에 AV만큼 이온이 들어가 있어. 근데 나의 X이온이 EAV만큼 들어있는데 전체 이온 수도 2배야. 아, 그러니까 나에는 수소이온이 없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하고 나용의 액성은 염기성이 바로 돼야 됩니다. 자, 이제 1대 1대 2대 3 전기적 중성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먼저 가를 한번 볼게.
가른지 정리를 해보자. 첫 번째 가용액은 중성이야. 일단 첫 번째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 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수와 수소 이온수가 같다. 요거 첫 번째로 식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 그지? 따라서 30A 더하기 30B 수소 이온수, 혼합전 수소 이온수와 혼합전 수산화 이온수 EAV가 서로 같다. 요거 식 하나 만들어내줄 수가 있고, 또 가용액이 중성이야. 그리고 이온이 세 가지만 존재해. X2 플러스랑 Y 마이너스랑 Z2 마이너스 이렇게 세 가지 이온이 있다. 그지? 근데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 수비가 1대 2대 2야. 그러면 1대 2대 2 누가 1이고 누가 2의 비를 가져야 되는가? 전기적 중성 생각해야 되지. 전기적 중성. 이온들의 전하량 총합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2대 2대 1 이렇게 이온 수비 가져야 되겠네. X2 플러스가 4 플러스만큼 2 마이너스만큼 1 마이너스가 2개 2 마이너스만큼 전하량 총합 0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이온 수비가 2대 2대 1 돼야 되는데 X2 플러스 이온수가 AV만큼 들어있고 Y 마이너스 이온수가 30A만큼 들어있고 그 다음에 Z2 마이너스 이온수가 15B만큼 들어있다지 용액 속에. 아, 여기서 30A 대 15B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 돼야 되니까 A 대 B는 1대 1이라는 걸 일단 하나 찾아낼 수가 있겠고, A 대 B는 1대 1.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한번 또 넘어가 보자. 나용액이 염기성이기 되기 때문에 용액 속에는 X2 플러스, 그 다음에 Z2 마이너스, Y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네 가지 이온이 존재할 거야. 그러면 어떤 이온이 또 3대 2대 1대 1B를 가져야 되느냐 이거네. 일단 X2 플러스 혼자 양이온이니까 얘가 좀 비율이 커야 되지 않겠니? 3. 전하량 총합이 0이 되려면 2대 1대 1 요렇게 B를 가져야 됩니다. 그지? 자, 그럼 일단은 기억이 지금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건데, 이온수를 잠깐 다시 요거는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가에서 용액 속에 들어있는 X 2 플러스 이온수 가로 다시 돌아가서 요게 AV만큼 들어있어. 자, 여기가 30A만큼 여기 15B만큼 들어있었지. 요거 잘 보면서 가자. 근데 나에서는 지금 X2 플러스 이온수가 얼마만큼 들어있었냐면 EAV만큼 들어있네. 아이고 잠깐, 여기가 EAV만큼 들어있지. 그럼 Z2 마이너스 이온수가 얼마만큼이 돼야 되냐 이거야. 자, 지금 3대 2의 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3대 2의 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자, 가와나에서 일단 X2 플러스 이온수를 잠깐 봐봐. AV였는데 여기는 EAV야. 근데 B로 지금 써서 봤을 때는 3대 2로 나와 있지. 자, 그럼 이온수 B가 2대 1이니까 여기를 가에서의 B를 1.5로 바꿔보자. 1.5. 그럼 여기도 1.5. 여기는 그러면 0.75만큼의 B를 가진다. 가와 나에서의 B를 통일시켜보자는 얘기야. 가와 나에서의 B를. 가에서는 2대 2대 1, 나에서는 3대 2대 1대 1을 가와 나에서의 B까지 통일시켜보면, 자, 1.5, 1.5, 0.75라고 이렇게 통일시킬 수가 있겠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기억. Y-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 HY의 부피가 얼마만큼 들어갔냐 이거니까 Y- 이온수를 볼게. 자, 가에서 지금 가에서 Y-가 1.5만큼, 그 다음에 나에서는 Y-가 1만큼의 B로 들어가 있어. 가와 나에서 지금 B를 맞춘 거야. 밑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 다시 한번 더. 가에서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수 B가 X2 플러스 Y 마이너스 Z2 마이너스가 2대 2대 1이었는데 가와 나의 B를 맞춰서 얘네들을 1.5, 1.5, 0.75로 이온수를 맞췄지. 자, 나에 들어있는 이온수 X2 플러스에 자, 순서대로 Y 마이너스 Z2 마이너스에 OH 마이너스를 적으면 얘네들의 B가 3대 1대 2대 1이었어. 그지? 자, 그래서 Y 마이너스 이온수 B가 가와 나에서가 몇 대면 가와 나에서 Y 마이너스 이온수 B가 1.5대 1,
3대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y-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넣어준 용액의 부피만큼 이온수 B가 되겠지. 자, 따라서 넣어준 HY 수용액의 부피비가 3대 2가 돼야 돼. 기억이 그래서 얼마? 10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기억이 10이고 A 대 B가 1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이렇게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가와 나에서 이 비들을 1, 1, 2, 3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의 비를 서로 맞춰주는 거, 그것만 조금 너희들이 신경 썼으면 요 문제 금방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고생들 했습니다. 복습들 잘 하고 끝.